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은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장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는 수급도 기관의 수급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 흐름 어떤가요, 전문가님? 예, 사실 이 코스피 수급 현황을 보자면은 지금 뭐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관에 내일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수세 봤을 때 투자 주체가 누군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지금 현재 금융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매도세를 전환을 하고 또 하락폭을 막을 때는 매수세를 좀 전향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일자 뭐 매수세가 굉장히 좀 들어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일장 그 옵션 만기일 때는 좀 하락폭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코스피의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은 올해 3월부터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굉장히 좀 계속 하락하지 않고 조정폭 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200선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을 경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돌파는 한번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후에는 좀 조정폭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내일자 만약에 그 기관의 매도세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 일시적인 조정폭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폭을 받는다 하더라도 올해 9월 전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는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 금지가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못해도 다시 재차 조정폭을 받고 상승을 한다면 2300선까지는 전고점을 좀 한 번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자에는 이 기관이 매도세로 전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의 시기를 가진 부분들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안착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은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8월까지는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전망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지금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흐름도 계속 지금 혼조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빠졌다가 올랐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굉장히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미중 무역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지금 북한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디지털 뉴딜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외인의 매수세가 지금 점차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테마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외인의 매수세나 기관의 매수세를 통해서 주목을 해볼 것은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분명 지금 오늘자 바이오주도 한 번씩 순환매 섹터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더 수급 현황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50선은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안착을 했고 그다음에 저항 구간이 한 770선인데 이 770선까지 가기에는 다소 한 번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까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한 번은 쉬어가주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별주의 특징 섹터적인 부분들로 흘러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닥도 8월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770선 전까지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6월 FOMC 결과 대기 속 숨고르기 장세, 달러와 약세 주목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최근 북한 행보 실망, 외교 협력 돌아와야 대화 복귀 촉구입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 연락 채널을 단절시킨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이례적인 경고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에 실망을 했다면서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이 북한의 행보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토스 200만 원 부정결제 피해 사고 전자인증 관련주 부각이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HDC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 조건 재협의 요청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인수 상황 재점검과 인수 조건 재협의를 한국사든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HDC 현산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분석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코스피 2000선에서 곧버스 올라탄 개미, 향후 시장 방향성의 촉각인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6월 FOMC 결과 대기 속 숨고르기 장세,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밤까지 진행되는 6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도 간밤에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상승폭이 제한적인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정책 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고 또 무제한 국채 매입을 비롯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이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국채 매입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명확히 할 것이라는 전망과 또 이러한 제로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부터 나올 소식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장에서 이 달러와 약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3개월 만에 1,19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펀더멘털로 시장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고객 모르게 약 900여만 원이 결제가 되는 부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 8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부정 결제인데요. 토스 측에서는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제3자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 핀테크 업체들의 보안 문제가 시장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고 사설 인증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자결제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핀테크 보안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로 인해서 이 전자인증과 보안 관련주들 한 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0선에서 곧버스 올라탄 개미, 향후 시장 방향성의 촉각, 이 부분에 관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동학개미 운동에서 승리했다라는 개인들도 많지만 반대로 인버스나 국버스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고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한 그러한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지난달 25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인들은 무려 10거래일 연속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ETF를 5,200억 원가량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이라고 하고요. 지난주에는 순매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수는 반대로 흘러갔죠. 이 고버스가 추종하는 코스피 200 지수는 그 기간 내내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버스 ETF가 이달 들어서 16%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코스피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인버스에 대한 매수세는 강하다고 하는데요. 향후 시장 방향성 살펴보시면서 현명하게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점검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 국무부가 최근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차단하고 폐기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면서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오늘도 남측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앞다퉈 내고 있는데요. 남북 관계가 전문가님 다시 악화 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섹터 봐야 할 게 방산주 그리고 경협주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 사실 경협주와 방산주는 그 반대 관계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외교 협력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김여정 그 제1무 부장이죠. 그 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 부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마다 방산주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당분간은 방산주의 단기적인 상승폭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이제 빅텍을 좀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빅텍은 좀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하나씩 좀 기업적인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풍산입니다. 풍산의 차트 흐름과 그리고 퍼스텍의 차트 흐름, 그리고 LIG 넥스원의 차트 흐름 보면은 사실 비슷비슷한 흐름들을 좀 연출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풍산의 경우에는 그 탄약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탄피나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남북 경협주가 아니라 뭐 방산주로서 주목을 이전에는 되게 한 2015년 이전에는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4월부터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4월부터 매집 주체가 굉장히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300선에서 저항 구간을 뚫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슈가 굉장히 좀 큰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불안감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업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풍산도 괜찮고요. 퍼스텍은 이제 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질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차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때 지금이 좀 타이밍이라고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LIG 넥스원의 경우에도 원래 이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큰 기업이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데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조정폭을 봤을 때는 뭐 단기간에 뭐 어느 정도의 시세 흐름을 분출되고 있지만은 장기간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방산 관련주, 풍산, 퍼스텍,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 퍼플리카에 따르면 지난 3일에 8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한 부정결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토스는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 938만 원 전액 환급을 했고요. 금융감독원은 이 토스가 쓰는 간편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웹결제 방식을 쓰는 업체들도 전수조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보안주 그리고 전자인증 관련주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 사실 이 토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간편합니다. 간편하고 최근에는 만보를 걸었을 때 그 부분에서도 10원을 준다거나 20원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무엇보다도 좀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토스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발전적인 부분들을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아마도 그 공인인증서 폐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했을 때 대처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T와 이제 한국전자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두 가지의 기업들은 사실 ATM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전자결제, 그러니까는 간편결제를 통해서 이슈는 부각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간편하게 결제는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안전을 좀 더 우선하지 않겠나 해서 이 두 종목들이 상승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KCT의 경우를 좀 보실 수 있겠는데 KCT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 그냥 지켜보셨다가 조정폭을 한 번 더 받았을 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3,300원까지 좀 내려오고 이 3,300원 폭에서 어느 정도 조정폭을 가졌을 때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전자금융의 경우에는 아까 퍼스텍이나 풍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300선을 돌파를 할 때 계속 치고 올라가는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집 주체가 살아있고 3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소화해 가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번 토스와 접목이 되면서 또한 전자결제에 대한 다시 인증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상승을 볼 폭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KCT는 좀 많이 올라가서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자금융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도로 좀 진행을 하시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9,000원까지는 그래도 그 9,000원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9,000원까지 볼 수 있겠고 KCT는 3,3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검토 조건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인수 의제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오늘 이 소식으로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은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전부터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 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수 합의는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산업개발이 항공 관련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군침을 흘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는 할 겁니다. 다만 인수 가액이 굉장히 크게 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인수는 할 건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차트 흐름을 보자면은 오히려 아시아나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인수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아시아나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장기적으로 관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산업개발은 오히려 추세 흐름이 좀 좋아졌습니다. 추세 흐름이 좋아졌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최대 수혜가 단기적인 최대 수혜는 현대산업개발이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조금씩 모아가면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있어서 일단 최고 수혜는 현대산업개발이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어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여전히 내일 또 이어질 FO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후장이나 아니면 특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증권 쪽의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가 계속 확보가 되면서 움직이는지 여부들 오후장까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섹터 관련돼서 최근에 섹터 관련된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돌아가면서 어떤 좀 부진했던 섹터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인 의류 그리고 또 신발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도 한번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모습들이 그러면 이번에 3, 4월 달에 이어졌던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던 상황 쪽에서 업종별로 어떤 쪽이 가장 증감률이 이어졌느냐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을 여러 차례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의료라든가 그리고 또 음식료 관련된 이런 쪽은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안 좋았던 쪽이 의류 자파였다라고 보게 되면 거의 27%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게 미용이라든가 스포츠, 문화, 레저 이런 쪽 그리고 또 여행, 교통 즉 쉽게 말씀드리면 서비스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밀접하게 관련된 의류 자파 쪽도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식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먹을 거는 아무리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덜 받는 상황들이죠. 근데 의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약간 자기를 표현한다. 그리고 어떤 자기와 일체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관점 쪽에서 의류 쪽은 여러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주목할 게 이제 집에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의류 자파 쪽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홈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집에서 편하게 있는 옷은 오히려 늘었는데 나머지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늘지가 않았다. 즉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들이죠.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류 쪽은 당연히 매출이나 수요가 줄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지금 여기서 뚜렷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소비자 신뢰지수 즉 어떤 소비 심리와 연결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모두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한때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살짝 올라갔다가 오히려 다시 꺾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오는 또 하나의 흐름들이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잡과 관련된 쪽에서 영향을 계속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한 영향력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흐름들로 중국도 감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하락했다가 물론 이제 100대 이상에서 꾸준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안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급하게 밀렸다가 이제 살짝 돌아오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들은 오히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또 추가적인 소비자 신뢰지수 관련된 쪽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지금 시점 쪽으로 보게 됐으면 아직 소비자가 안정적인 모습들 쪽의 동향들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의류 업종은 어떤 피해가 뚜렷한 관점 쪽에서 회복이 아직 못 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들이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가에 대한 동향들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별적으로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해당된 섹터 쪽으로는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기대감이 낮다는 관점과 함께 하반기 회복 내년 정도쯤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이는데 또 모르죠. 지금 코로나19가 또 하반기에 또 재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피해는 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어떤 살얼음판에서 관련된 업종들은 주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점검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탈중국화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이런 쪽이 나왔던 변화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에 미국의 중국산 의류 제품 같은 경우는 마켓 시어가 한 30%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1분기 때 19%까지 급하게 하락했던 모습들이죠.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탈중국화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변화가 미국에서도 서서히 의류 쪽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신발 제품도 볼까요? 지금 한 50% 정도 마켓 셰어가 지금 41%까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회 요인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 쪽이 오히려 마켓 셰어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중국이 떨어지면서 나오고 있는 반사익을 보고 있는 나라가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쪽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진출했던 국내 회사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가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도 되겠죠.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때 2013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중국이 의류나 신발 제조 관련된 쪽에서 시장 영향력이 즉 탈중국화가 먼저 그때부터 이어졌던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떤 수주가 늘어났다는 쪽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혜를 본다는 관점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글로벌 의류 OEM 기업들의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느렸던, 그러니까 즉 그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화권이다 라는 쪽에서 대만 업체들이 상당히 한 20%대, 10%대 이런 식으로 강한 어떤 수주의 기회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의 한센실업이나 영어무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전히 어떤 수주의 기회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좀 더 가속화됐던 측면을 보게 되면 오히려 대만보다 이번에는 한국 쪽에 대해서 좀 더 기회 요인들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의류 트렌드 관련돼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온라인 쪽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온라인 쪽으로 구매할 때는 내 몸에 잘 맞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반품의 기회도 상당히 많은 게 의류 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나 또 배송 그리고 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그러나 즉 쉽게 내 몸에 맞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론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최근에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번에 3월 달까지 나왔던 어떤 의류 쪽에 대한 동향들도 보게 되면 시장 평균적인 흐름들보다도 약간 더 높게 상승 탄력들이 의류 쪽에서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류도 이제 온라인이 대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의류 업체들이 온라인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계속 꿈꾸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해외여행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디든지 가고는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여행 쪽을 선호하는 흐름 쪽에서 약간 소규모로 산행을 이어간다. 그리고 또 캠핑도 늘어난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캠핑 관련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46%, 한 3월 달에서 5월 달이 늘어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G마켓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남성 등산복, 여성 등산복 모두 다 20% 이상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뚜렷한 변화도 아웃도어 쪽에서는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의 또 매매 기회도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회복 속도, 특히 환율이라든가 소비자 관련된 신뢰지수의 지표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된 섹터, 즉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해당된 섹터 쪽에서의 기회 요인들이 충분히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회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의류업종은 아직 어떤
따라가지 말고 저점 매수로 한정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바로 관련주들, 관심주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영업무역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아웃도어가 주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트렌드가 뚜렷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6% 정도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의류 업종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한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주당 순자산 42,000원대 그리고 시가총액 1조 4천억이면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밸류다라고 하는 쪽에서 일단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한 31,500원대 정도쯤에서 매수가 영역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는 37,500원대, 손절가는 29,0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보다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이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네이죠. 그리고 이제 의류 잡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이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어떤 꾸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크게 어떤 감소가 되지 않는다는 관점과 함께 또 리복, 퓨마, 아디다스가 OEM으로 들어가는 네이다. 특히 이제 네이도 고급화됐죠. 나는 브랜드 네이를 입는다. 뭐 어디 자랑할 데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품질 관련된 쪽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의류, 잡화, 생활용품, 화장품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이 925억대로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이 증가할 걸로 보이지는 만큼 주가가 그렇게 큰 반응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의류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들인데 매수가는 좀 낮춰 잡았지만은 한 6,000원대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7,200원대, 손절가는 5,500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본 섹터는 의류업종, 신발 관련된 업종들을 모두 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런 코엘 패션처럼 충분히 성장 여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기회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 의류업계 변화 요인에 대해서 점검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5%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위의 팅크웨어는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8위의 조화제약은 2%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KMW는 오늘장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에는 LG화학입니다. 오늘장 역시나 소폭의 상승세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5위는 로보로보, 4위는 젠백스링크, 3위는 레고캠바이오, 2위는 삼성중공업, 1위는 신풍제약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로보로보입니다. 오늘장 10% 넘게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로보로보, 저는 일단은 로봇 산업도 좋게 봐서 고를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를 좀 외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에 대한 의견입니다. 1분봉 21선 아래로 계산식 하락 중이다. 다시 올라서기 전까지 접근 금지. 방향은 정해졌다. 조금만 기다리면 세종대왕 볼 듯.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2차 승차 인원 모집 중 얼른 탑승하세요. 라는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뭐 대부분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다시 올라서기 전까지 접근 금지다라고 하셨는데 1분봉 21선 아래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 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네, 뭐 저는 뭐 분봉을 1분봉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뭐 분봉 1분봉 보실 바에 틱 차트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1분봉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21선이면 이미 올라탔다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로보가 말씀하신 로보 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언택트 관련돼서의 생활이 좀 확대가 되면서 또 로봇 산업이 좀 산업 생산 쪽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로보는 그 코딩이라고 하죠. 네. 어린이들, 뭐 초등생, 중고등생, 코딩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보면 지난 그 5월 한 중순쯤에 20일쯤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행보세를 보여줬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만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된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은 다음 게시글은 방향은 정해졌다. 조금만 기다리면 세종대왕 볼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문가님은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 전망하시나요? 뭐 저도 뭐 세종대왕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기업이 이제 바닥권에서도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에도 보통 한 4,000원대, 5,000원대에서 움직였던 걸 본다라면 조금 좋게 본다고 하면 시작점에서 본다면 저 한 8,000원 정도,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뭐 충분히 10,000원 이상도 갈 수 또 있다.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9,000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로보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젠백스 링크입니다. 생체 인식 테마주로 묶여 있는데요.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생소한 종목이라서 전문가님께 바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스탑을 좀 외치고 싶습니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고점에 사서 1,900원에 눈물의 손절해버린 유유. 1,800원대는 굳건히도 지키네. 뭐가 있기는 있나? 거래량 완전 피크네. 종가까지 밀릴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1,800원대는 굳건하게 지킨다. 뭐가 있긴 있나? 라고 하셨는데 뭐가 좀 있긴 있나요, 전문가님? 네, 뭐 이 회사가 예전 이름은 필링크죠. 필링크인데 이제 젠백스 그룹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젠백스 링크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생체 보안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었던 것이 공인인증이 이제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공인인증을 대체하는 시장을 좀 허용을 하면서 이런 인증 쪽에 좀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생체 인증 쪽, 뭐 눈이든 손바닥, 지문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순차적으로 좀 관심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젠백스 링크가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스탑을 외친 이유가 이 인증 관련된 기업들이 뭐 계속 올라오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뭐 강한 테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다라면 조금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스탑을 좀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거래량 완전 피크네. 종가까지 밀릴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윗꼬리가 그 오전에 분봉을 좀 보신다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번 발생하고 나서는 크게 움직임이 좀 별로 없다라는 걸 본다라면 추가로 대밀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15분봉이나 뭐 60분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가격대 한 1,800원 전후로 해서의 가격은 지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내일 이후에 이 윗꼬리를 잡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좀 옆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종가에 밀릴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도 급등하면서 52주
기업이 주신 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어제도 새빨간 종목들이 등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이제 전문가님 고를 외쳤는데 뭐 오늘 역시나 잘 가고 있죠. 더 갈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늘 스탑을 좀 외치겠습니다. 오늘은 스탑이 알겠습니다. 네.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 매도 물량이 없긴 없네. 20만 원대까지 가보자. 형이 힌트 준다. 오늘부터 다음 주 권리락까지 상승 랠리다. 알테오젠보다 여기가 괜찮은가요? 고민되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바로 볼게요. 20만 원대까지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단번에 20만 가기 쉽지 않죠. 네. 특히 최근에 최근 2주 사이에 이미 이 기업이 한 2배 이상 좀 올라갔다고 본다라면 저는 글쎄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오는 것인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임상 실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후보 물질 관련해 가지고 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후보 물질은 워낙에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뒤늦게 코로나 치료제 최근에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좀 확대되는 분위기에서 이런 치료제 이슈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회사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라면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강력한 이슈였으면 오늘 상한가로 마감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지금 뭐 나쁜 주가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28%대에서 상한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매도 세력이 상당히 그만큼 많다라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만 원대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다음 주 권리락까지 상승 랠리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알테오젠보다 여기가 괜찮은가요? 라고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인데 그런 것 좀 한 번에 좀 반영이 됐다라면 뭐 내일 하루만 본다라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흐름을 본다라면 계속해서 올라가긴 쉽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앞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좋은 흐름이 가겠지. 라고 접근하기에는 이제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는 좀 워낙에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우입니다. 삼성중공우 주가가 그야말로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상한가를 쓰면서 26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은 더 갈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건 더 가다로 스톱을 외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가더라도 스탑이다.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토론방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고점 대비 최대 몇 %까지 내릴까요? 19만 원을 사서 수익 중인데 팔까? 끝물에서 잡는 개미들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본다. 오지 마. 대박난 주주님들 구경 왔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보통주랑 갭이 이렇게 큰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이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19만 원에 사서 수익 중인데 팔까라고 하셨습니다. 뭐 지금 충분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19만 원이 그렇게 낮은 가격대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저께 정도에서 매수가 되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가 뭐 이것이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우선주 테마가 강하게 불고 있는데 우선주 테마가 불 때는 시장이 좀 변곡점에 놓여 있거나 좀 뭔가 투자할 것이 많지 않았을 때 이쪽이 좀 과도하게 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삼성중공 우선주가 그 어떻게 보면 테마주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는 건 없죠. 물론 이제 카타르발 수주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본주의 주가를 급등시킨 것도 아니고요. 배당을 뭐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이슈도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한번 풀리게 된 상한가가 풀려가지고 조정이 맞게 된다라면 저는 뭐 1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규 접근이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할 매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셔야 된다 말씀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대박난 주주님들 구경 왔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보통주랑 갭이 이렇게 큰 거죠?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좀 우선주가 급등락이 심한 편이긴 하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일단은 우선주는 거래량이 적어요. 뭐 삼성주가 우선주가 총 주식 수가 11만 주밖에 안 돼요. 11만 주면은 뭐
진짜 뭐 네.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거래, 오늘도 뭐 거래량 28,000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거래에 의해서 급등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보통 이제 우선주가 이제 본주랑 갭 차이가 많이 발생했을 때, 본주는 많이 올라왔는데 좀 못 올라왔을 때, 혹은 배당이 많이 그 전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럴 때 우선주가 좀 주목을 받거나, 혹은 뭐 그 외에 좀 좀 가끔 이슈가 있을 때 주목을 받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자, 대망의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신풍제약은 현재 피라맥스 정을 이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고를 들어보고 싶어요. 코로나19 치료제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 이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 하루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저도 오늘 스탑을 좀 외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대로 상한가까지 말아올립니다. 다들 홀딩하시길 비나이다 20만 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10만 원 넘기는 것만으로도 보게 해주세요. 고점에 콱 물렸다. 뭐 어차피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있을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대로 상한가까지 말아올린다, 홀딩하시길 이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풍제약 전문가님? 네, 뭐 저는 뭐 상한가 말기는 쉽진 않다. 이미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상 2상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1상하고 임상이 없는 거랑 2상은 또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충분히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어저께 상한가 오늘 14%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앞에서 로보로보 말씀드렸는데, 로보로보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풍제약도 오늘 만약에 가게 치고, 그러니까 물론 15%가 약하다는 건 아닌데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기보다는 로보로부터는 좀 쉬었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무리하게 오늘 지금 신규 접근하시기보다는 최소한 오늘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좀 보면서 내일 오후나 모레 정도의 접근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일단 스탑을 좀 외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일은 좀 지켜보시다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유창희 대표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